이 뷰티 빌드업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대죠. 2010년대 정리 한번 해볼게요. 2010년대를 사회문화적 배경의 특징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면 스마트 혁명과 모바일 시대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스마트폰의 대중화가 2007년부터 2012년도까지 이제 대중화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디지털과 아날로그 매체가 몰락을 했죠. 그 전까지는 공존하는 시대가 있었는데 이때 급속한 몰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 대중화가 됐고요. 모바일 SNS 시대가 개막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 인스타그램, 틱톡이 이제 SNS 시대가 열렸죠. 그리고 K-팝이 세계화가 됐어요. 그래서 BTS, 그 전에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한류 바람으로 전 세계에 확산이 됐었고 그 후에 이제 BTS가 데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뉴포티라고 해서 자기관리형 40대 뷰티 패션을 적극적으로 소비하는 소비층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요. 사회 키워드로는 오가닉, 먹방, 욜로, 뉴트로, 평창올림픽,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을 사회 키워드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눈에 띄는 점 이제 먹방이라는 그게 이제 뭐 유튜브나 각종 채널로 이제 남이 이제 먹는 거를 우리가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되게 처음 이제 나타나고 좀 붐 현상을 이뤘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2010년대 패션. 자, 패션은 보시면 패션을 한마디로 정의를 내려보면 스트리트, 레트로, 실용의 시대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스트리트 패션이 주류로 등극을 합니다. 그래서 힙합, 뭐 스케이트, 보드 그런 그래피티 감성에 의한 그런 스트리트 패션이 성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쇼미더머니의 영향으로 힙합 패션이 조금 대중화가 됐어요. 그리고 하이엔드의 스트리트화, 그래서 슈프림, 베이비프 이런 거랑 이제 배트멍, 발망 이런 것들이 콜라보라고 볼 수 있겠죠. 믹스매치 하게 되었습니다. 믹스매치로 스타일링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레트로 패션, 그래서 뉴트로라고 해서 과거의 감성, 이제 그냥 복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런 뉴트로라고 과거의 감성을 재해석하기 시작을 했어요. 새로 재해석을 해서 새로운 스타일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블루진, 우리가 그죠? 청청 패션, 그리고 애니멀 프린트가 재유행을 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다운 점퍼, 벤치 코트, 이게 롱 패딩, 그죠? 그리고 래쉬 가드, 이지 부스트, 뭐 이런 우리가 입는 옷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실용적인 것들이 아이템들이 이제 확산이 됐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대 메이크업의 특징을 정리를 해보면 동안, 뉴트로, 감성을 볼 수 있겠네요. 동안이랑 뉴트로 감성. 그래서 마찬가지 패션이랑 마찬가지로 뉴트로 컨셉이 성행을 했어요. 그래서 과거 메이크업의 현대적 재해석이죠. 그러면서 이제 스모키 메이크업도 현대적으로 재해석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안 열풍이 불었어요. 그래서 맑은 피부,
둥근 이마, 짧은 턱, 통통한 볼, 이렇게 해서 동안의 요건들을 맞추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관리를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쁘다 이런 말보다 동안이다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더 선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메이크업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 한 듯 안 한 듯한 메이크업을 선호했죠. 그래서 피부 표현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게 됐고요. 그리고 셀카, 얼짱, 직직, 그리고 쌩얼 문화가 떠오르면서 왜 그랬을까요? 자기 표현을 하게 됐죠. 어디서? SNS라는 공간에서. 그래서 자기 표현의 중심, 디지털 뷰티 해서 이제 자기를 많이 표현하고 알리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좀 디지털 뷰티를 사람들이 이제 자기를 드러내는 거죠. SNS 상으로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SNS 기반으로 뷰티 셀럽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성있고 자연스러움의 중심으로 진화가 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2010년대 헤어를 보면 발룸폼과 투블럭의 전성기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성은 발룸펌, 이제 단발의 큰 S자 웨이브를 볼 수 있겠고요. 귀엽고 이제 세련된 이미지, 그런 이미지를 연출을 했다. 그리고 남성은 이제 투블럭 컷이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깔끔하고 도시적인 스타일을 연출을 했다. 그리고 컬러링과 볼륨펌, C컬 단발 등 자연스러운 이제 곡선형의 헤어가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2010년대를 요약을 해서 보면 단어로 이제 표현을 해보면 사회문화적인 특징은 스마트폰, SNS, 한류, 욜로, 뉴트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패션은 스트리트 패션, 그리고 레트로, 다운 점퍼, 실용성 이런 거를 대표적인 키워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메이크업 같은 경우에는 동안, 뉴트로, 자연스러움, 셀카 문화를 메인 키워드로 볼 수 있겠고요. 헤어 같은 경우에는 발룸펌, 투블럭, C컬, 내추럴 웨이브를 메인 키워드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대를 우리가 요약을 해서 다시 한번 복습해 봤습니다. 자, 현대 우리가 많이 왔네요. 그죠? 2020년에 관해서 오늘 패션과 뷰티 트렌드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 문화적 배경의 2020년대죠. 그래서 2019년 이슈로 노노 재팬과 경기 침체 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현상은 상당 기간 지속되었는데요. 전 세계를 팬데믹으로 빠뜨린 코로나19가 이제 확산이 되었어요. 그죠? 그래서 코로나가 이제 많은 것들을 우리를 시키게 했죠. 그죠? 그래서 건강이 주요 이슈로 떠올라서 생활 습관, 식생활, 라이프 스타일까지 달라지고 건강과 환경을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가 화장품 제조, 사용까지 인식을 변화를 일으키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그래서 뷰티 산업 분야를 보면 뷰티 크리에이터의 유튜브의 활성화, 그리고 뷰티 인플루언서의 활약, 온라인 뷰티 시장, 뷰티 교육의 온라인화, 뷰티 디바이스, 먹는 콜라겐, 이너 뷰티, 디톡스, 클린 뷰티, 남성 화장품의 성장 등 다양한 키워드 중심으로 뷰티 산업이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눈에 띄는 점은 이제 이너 뷰티 시장이 굉장히 커져서 우리가 단순히 바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먹어서 이제 내가 먹어서 이제 뷰티를 케어하는, 그죠? 건강과 그런 것들을 케어하는 이너 뷰티가 유명하게 이제 성행하게 되고 이슈가 됐죠. 그리고 디톡스. 우리가 디톡스, 그전에는 그렇게 뭐 관심이 없었다 그러면 이제 건강을 중요시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디톡스 열풍이 불러졌죠. 그러면서 이제 클린하게 먹고 그런 식단 같은 것들을 조절을 하고 그런 습관을 많이 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뷰티 크리에이터들이 이제 더 활성화가 됐죠. 유튜브라든가 이런 것들, 뷰티 인플루언서의 활약 이런 것들. 그렇게 이어지면서 온라인 뷰티 시장도 굉장히 커졌죠. 그래서 다양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뷰티 산업이 발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2년도에는 뷰티 분야에서 꾸안꾸를 지향하는 경향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꾸안꾸가 뭐예요? 꾸안꾸. 꾸안꾸는 꾸민 듯 안 꾸민 듯 자연스러운 그런 것들을 의미하죠. 그래서 눈에 확 들어오게 꾸미는 것보다 내추럴하게 이제 꾸미는 그런 경향이 높아졌고요. 그리고 뉴트를 지향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리고 MLBB라고 해서 내 입술같이 자연스러우면서도 본래 입술보다 더 좋아 보인다라는 의미로 이런 신조어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꾸민 듯 안 꾸민 듯 꾸안꾸라는 게 자연스럽다는 거잖아요. 상당히, 그죠? 그래서 내추럴한 것을 이제 추구하는 그런 시대가 왔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전체적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느낌을 추구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마찬가지 이때 남성 화장품도 두드러집니다. 그래서 남성 화장품의 시대가 더 커졌다. 이제 구체화됐다. 그냥 단순한 그런 남성 화장품이 아니라 이제 좀 더 이제 시장이 구체화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2020년 1월부터 유행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20년 3월 12일 세 번째 팬데믹을 WHO에서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혀 예상을 못했었어요. 그죠? 그 전에는 코로나라는 그런 전 세계적으로 이 정도의 큰 전염병을 겪어보지 아마 못했기 때문에 모두들 굉장히 당혹스럽고 사회 전반적으로 혼란이 있었죠. 그래서 21세기 최악의 팬데믹으로 이 코로나가 등극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제 행사들이 최초로 연기되는 사태가 벌어졌고, 그리고 역설적으로 비대면 플랫폼 시장이 커졌죠. 그래서 각종 종교, 정치, 교육, 경제의 비대면 활동이 예상보다 빨리 본격화가 되었다. 우리가 디지털화가 되고 스마트화가 되면서 이런 비대면으로 온라인 활동하는 것들이 종종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이렇게 된 거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고 나서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수업을 온라인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 그 전에 코로나 전에는 이렇게 온라인 수업 같은 것들이 활발하진 못했었어요. 근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이런 것들이 교육에서도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비대면 수업을, 온라인 수업을 그때부터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활동이 본격적으로 빨리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1919년 11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처음 발생해서 보고가 됐고요. 그래서 호흡기 전염병이죠. 그래서 2020년 1월 이후 아시아권부터 퍼지기 시작을 해서 2월 중순부터는 전 세계로 퍼지고 3월까지 전 세계 모든 국가 대륙으로 확산을 해서 수많은 확진자와 사망자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WHO는 2020년 1월 31일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고요. 2월 28일부터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전 세계 위험도 매우 높음으로 격상을 하면서 3월 11일에 범유행 전염병으로 선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년 내에는 코로나만큼 이렇게 강력한 그런 이슈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코로나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많이 변화가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인공지능 AI 기술 활용이 눈에 띄었습니다. 젠페이스라는 어플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보셨나요? 젠페이스는 2021년 9월 퍼스널 컬러 매칭 서비스를 선보였어요. 그래서 이 젠페이스라는 것을 어플을 깔고 자기 이제 본인 얼굴을 촬영을 하면 퍼스널 컬러를 통해서 이제 화장품을 다 연결을 해주거든요. 어울리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본인 피부를 진단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화장품을 추천해주는 앱. 그래서 2021년 해외 진출을 본격화해서 글로벌 뷰티 플랫폼으로 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이제 얼굴을 딱 찍고 립스틱 컬러를 바꾸면서 이제 무슨 톤인지, 웜톤인지, 쿨톤인지 막 얘가 체크를 해주죠. 그죠?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21년에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알리바바가 챗GPT와 유사한 생성형 인공지능 AI 모델인 퉁이치앤원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데모 영상에서 고객에게 이제 구매할 메이크업 종류를 정원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 AI 기술이 활용이 202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MZ세대의 등장이죠. 그래서 MZ세대가 등장을 해서 2022년 기준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M세대가 20%고요. G세대가 11%예요. 그래서 전체 인구의 32%를 차지를 하고 있다. 그렇게 돼 있고, 또 20대의 인구층의 SNS 이용률은 72%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MZ세대가 누구냐? 1980년대부터 1994년도에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와 M세대, 1995년에서 2005년에 태어난 G세대를 다 같이 부르는 거죠. 그래서 한국 리서치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MZ세대는 연령 차원으로 정의하는 것보다는 이제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최신 트렌드와 이색적인 경험을 추구하는 특징을 보이는 이제 특성의 차원으로 설명하는 방식이 더 적절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또 MZ세대 연령이 16세에서 31세라고 답해 이제 미디어 같은 데서 정의하는 MZ세대와는 큰 차이가 벌어졌죠. 미디어에서 MZ세대는
만 18세에서 42세. 이게 갭 차이가 너무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들은 디지털 환경에서 태어나거나 성장해서 인터넷 없는 삶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 기기 보유와 미디어 서비스 이용이 익숙한 세대죠. 그리고 어때요? 인터넷 SNS를 통해서 정보 획득, 공유, 소통, 공감이 익숙해요. 그죠? 그리고 20, 30대의 경우에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밴드 수준으로 이용이 높았고요. 20대의 경우 58%가 인스타그램을 이용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58%보다 더 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죠? 그래서 조사했을 때 이제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밀레니얼 세대 같은 경우에는 고사양 스마트폰과 그리고 태블릿 PC, 웨어러블 기기 등 스마트 기기율이 보유율이 단연 높았습니다. 이 세대는 밀레니얼 세대는 또 이게 보시면 1980년도에서 1994년도 생이기 때문에 구매력이 또 되죠. 구매력이 되기 때문에 이런 고사양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를 G세대보다는 아마 이런 보유율이 높을 거예요. 구매력이 되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OTT와 SNS, 콘텐츠 구독 서비스도 가장 활발하게 이용을 하고 있으며 온라인 활동을 밀레니얼 세대, M세대가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통계청 자료에 의해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우리가 그 전에는 MZ세대라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2020년대에 들어와서는 이제 MZ세대가 등장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문화적 배경의 특징을 보시면 지구 이제 환경을 생각을 하죠. 그래서 비건 뷰티라는 게 이제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보기 좋게 포장된 화장품 패키지는 과대 포장이 분명하고 우리의 피부를 지키기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 등 특정 성분은 산호초의 기형과 백화 현상을 일으킨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이제 깨닫고 알게 되면서 이제 뷰티업계 역시 절실한 변화의 필요성을 깨닫고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 스킨케어는 물론 색조 메이크업까지 다양한 비건 제품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비건 뷰티라는 건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포장 같은 것도 단순화하게 하고 그리고 환경을 더럽히는 그런 물질을 화장품의 재료로 쓰지 마라.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뽁뽁이라고 하나요? 뽁뽁이? 택배가 온다 그러면 그런 뽁뽁이에 포장이 돼 있고 막 그런데 요즘은 어때? 종이 포장이나 아니면 그런 특정 재료로 만들어져서 물에 분해가 되는 그런 것들이 뽁뽁이라는 거 예전에 그런 거 대신 비닐 대신 그런 포장이 되고 또 어때요? 그런 음식 그런 아이스 젤 이제 냉동으로 오는 것들 옛날에는 아이스 겔 타입의 그런 것들이 얼려져서 이제 택배에 들어왔다 그러면 요즘은 물로 된 얼음으로 된 그런 비닐에 들어가 있는 물이 얼려져서 냉동 제품에 이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만큼 사람들이 지구 환경을 생각을 하는 거죠. 재활용이 되고 웬만하면 그런 것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 그런 것 때문에 어느 나라에서는 그런 특정 성분이 들어있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바다에 오는 게 금지가 된 데도 있어요. 그래서 그 성분이 이제 바다의 산호를 죽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분이 들어간 선크림을 바르면 물에 들어오지 마세요.
이런 것들을 표지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화장품 업계에서도 자연을 오염시키고 그렇게 더럽히는 것들로 우리는 화장품을 만들지 맙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구 환경을 생각하는 비건 뷰티가 이제 나타났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로 인한 트러블 케어 제품이 출시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스크를 끼고 있는 동안 물론 코로나로부터 얼굴 피부를 보호하기는 했어요. 보호를 받고. 근데 어때요? 입술과 볼, 피부 이런 데가 온도가 높아지고 접촉을 하다 보니까 피부 트러블이 엄청 심해졌어요. 그죠? 그래서 뷰티 브랜드에서는 다양한 트러블 제품 이런 것들이 많이 선보이고 그런 성분의 기초 제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민감한 피부를 진정시키는 그런 성분이 다양하게 선보이고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 피부 트러블을 잠재해 오는데 필수 스킨케어 아이템으로 그렇게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금은 마스크를 좀 덜 쓰지만 그땐 썼을 때 진짜 얼굴이 많이 열이 저도 났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진정 제품을 저도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2000년대에 그런 진의 복귀, 그리고 뉴트로, 그리고 젠드리스, 젠드리스 해서 어떻게 보면은 여성과 남성의 그런 경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죠? 파괴죠. 그냥 뭐 남자 같다, 여자답다, 뭐 이런 경계가 없다. 그러면서 젠더리스의 열풍으로 뷰티 패션계에도 많이 그런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